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도라님. 예, 안녕하세요, 선물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셨다는, 네, 맞습니다. 정말 공석이셨을 때 정말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방송을 못할 때요. 네, 제가 처음 쌈무이 라디오를 접했을 때가 결혼하기 전에 솔로였을 때 접했는데 어느덧 지금은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신혼 때부터 심지어 두 아이들 태교를 저는 쌈무이의 공포 라디오로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용감한 아이로 클 것 같네요. 요즘도 같이 듣고 있어요. 요즘도요? 예. 네. 조기 교육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사도라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반갑고, 예. 자, 오늘 쌈무이에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제보하는 이야기는요. 저희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서울에 있는 한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곳에서 정말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학을 떼고 도망 나온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와, 학을 떼고 도망을 갔다. 네. 정말 도망 나가다시피 나왔어요. 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죠. 2002년 우리나라에서 인제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 한 신축 빌라를 정말 운이 좋게 착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인제 저는 지금 출가를 했지만 그때 인제 부모님 그리고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첫째 오빠랑은 나이 터울이 좀 났고 둘째 오빠랑은 거의 연령생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는 인제 중고등학생 시절이었고 첫째 오빠는 나이 터울이 좀 있다 보니까 군대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집에서는 아빠, 엄마 그리고 둘째 오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참 출장이 잦으셔 갖고 음, 집을 좀 많이 비우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째 오빠랑 저랑 이렇게 셋이 주로 그 집에 머물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가 참 그때 당시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 느낌이 좀 남다르다.'라는.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정말요? 처음 이사 들어간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신축 빌라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수 라인이 딱 두 라인밖에 없는데 그 복도가 다 그냥 유리창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햇빛이 쨍하게 들어올 것 같았는데 안은 정말 공기가 차갑다 못해 스산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사 간 날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 자동문이 딱 열리는데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희한한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왜 보통 그 차가운 대리석이랑 약간 습한 물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합쳐져서 나는 향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끔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몰 같은 데 가면 왜 지하에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아, 약간 습한 곰팡이네 같은. 네. 근데 이거를 곰팡이 냄새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물냄새? 물비린내? 아무튼 좀 약간 그런 차가운 냄새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와 여름이었는데도 정말 딱 들어섰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나?' 하고 딱 인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짐 정리를 다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인제 이웃 사촌님들께 인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좀 있었었어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인제 저희 엄마가 쿠키를 담아서 인제 인사도 드릴 겸 만드셨었는데 이제 전해 드리려고 딱 가는데 저희가 2 층이었거든요. 근데 3 층에서 여기 주민분들이 다 모이셔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자 하니 물 때문에 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누수가 어쩌고 저쩌고 어디에서 뭐 물을 너무 써서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우리 집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인제 점점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야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다시 쿠키를 들고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이사촌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쪼금 다이나믹하네." 이러고 인제 있다가 저녁에 그냥 문고리에 걸어 놓고 오자 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반나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쿠키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날이 아무리 더워도 쿠키에 이게 이렇게 곰팡이가 필 정도인가?' 해서 그거를 싹 다 버리고 다시 만드셨어요. 그다음 날 인제 문고리에다가 "저희 200 몇 호 이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제 손수 손글씨를 써서 놓고 대면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쿠키로 마음을 전하고 인제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살면서 그렇게 특이한 집 구조는 저는 여태껏 못 봤던 것 같아요. 집 자체가 새 건물이어서 되게 깨끗했지만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인제 딱 들어가면 긴 복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방이 있고 욕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있을 거는 다 있었는데 제 방하고 그 세탁실 베란다 그리고 안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빛이 안 들어왔어요. 창문은 많았지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그렇죠? 그게 그 건물이 지어진 곳 특성상 옆 건물이랑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 갖고 빛이 거의 차단됐었죠. 그래서 아침에도 항상 저희는 불을 켰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제 주변에 학군도 좋고 저희 집이 천주교이다 보니까 본당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랑 인제 성당도 본당도 가깝고 또 저희 이모네 집이랑도 가까워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장소는 정말 좋은 장소였어요, 여러모로. 근데 이 집을 어떻게 이렇게 착한 가격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인제 부모님이 알아봤을 때 이게 지어진 지 1년 반 정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 주인분이 한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인데 연로하셔서 건강에 좀 이상이 오셨었대요. 그래서 인제 아들 집이랑 같이 합가를 하시겠다고. 근데 인제 들어가시되 본인도 좀 "얼마만큼 자금을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급하게 내놓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운이 좋게 저희 가족이 당첨이 된 거였죠. 네. 매매로 들어가신 거죠?
네,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갔는데 좀 첫날부터 특이하다, 냄새도 특이하고 구조도 특이하고 이웃들도 특이하고 여러모로 특이하다 하고 인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인제 그때가 딱 저희가 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랑 둘째 오빠는 거의 연년생이니까 친구들도 거의 또래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째 오빠 친구 몇 명, 제 친구 몇 명, 그리고 인제 이모네 또 사촌들도 저희 나이 또래여서 이렇게 해서 인제 바닷가로 놀러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폭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못 가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비가 내일까지 이렇게 내리면 '바다 여행을 아마 취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인제 저희가 집에 머물게 됐어요. 저하고 둘째 오빠까지 포함해서 애들은 거의 한 6 명, 그리고 어른은 이모랑 저희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산무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 주중에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폭스클럽인가? 밤에 하는 개그 프로였는데 KBS.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뭐가 되게 웃겨서 동시에 정말 박장대소를 했어요. "와,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월패드가 원체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폰이 화질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폰을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빌라 밖에 현관문에서 비를 맞으면서 저희 집 인터폰을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밖이죠. 네, 건물 밖에서. 근데 이게 약간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다 침묵이 흐르고 엄마가 '아니, 좀 약간 술 취하신 분이 잘못 누르셨나 보다.' 해서 그 인터폰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1 층에서 띠띠띠 띠리릭 하더니 도어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1층 분이신데 잘못해서 우리 집에 인터폰을 하셨나 보다.' 했죠. 근데 그때 인제 밤도 늦기도 하고 "야, 니네 인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인제 있다가 내일 인제 날씨가 좋기를 그거 하면서 자는 수밖에 없다." 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 해서 인제 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인제 막 인제 쿵시렁쿵시렁한 거죠. "놀러 가고 싶은데 날씨가 안 도와준다." 이러면서. 근데 인터폰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집 인터폰을 직접 누르신 거예요, 저희 문 앞에서. 그래서 인제 엄마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니 "내가 참다 참다 지금 올라온다. 내 여기 이사 온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인제 뭐 쿠키도 잘 받았다." 이러시면서 "근데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너무 당황스럽죠. 설마 애들이 아까 그 동시다발로 크게 웃은 게 그 정도로 시끄러웠나? 그래서 무조건 인제 "죄송합니다." 하고 "아, 저희 집에 지금 아이 친구들이 놀러 와 있는데 주의시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방음이 그렇게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엄마가 주의를 좀 줬어요. "야, 니네 방에서 너무 떠들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해서 애들도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조용히 잘 있다가 다음날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놨던 짐 가방 딱 들고 정말 아침에 바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인제 한 3박 4 일인가 엄청 재미나게 놀다 왔거든요. 그리고 인제 부모님들이 데리러 온다고 일단 저희 집으로 다 도착을 해서
짐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아주머니가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요? 네. 얼굴이 뭔가 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면서 올라오시더니만 저희 집 앞에 막 짐꾸러미들도 있고 저희가 막 짐을 나르고 있으니 되게 '어? 뭐지 이 상황은?'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당황하셨는지 "학생 어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 어머니요? 잠시만요." 하고 제가 저희 엄마를 불렀죠. 근데 아주머니가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고. 그래서 "아 예. 저희 애들 데리고 여행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니까 "정말 여행 다녀오셨어요?" 라고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보니 "여행 다녀오시고 지금 오시는 거죠?" 해서 "네.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니까 "아 아닙니다. 그럼 한 3박 4일 정도 여긴 빈집이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맞다고. 근데 아주머니가 뭘 되게 당황해 하시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 짐을 옮길 때 그 아주머니 표정을 봤었거든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는데 좀 약간 화가 난 얼굴이셨어요. 그래 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1층 아주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보여졌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인제 이렇게 하고 그 여름방학이 인제 끝나고 여행을 다녀와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복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긴 복도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정말 뛰어도 그런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다. 밤낮 가리지 않고. 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그 주방에 찻잔을 해 놓는 장식장이 있었거든요. 가끔 그게 흔들려서 떨어졌어요. 그래 갖고 '야 위층 3 층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오해를 받았나 보다.' 했죠. 근데 '아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그때 찰나 1 층에서 아주머니가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마침 잘 됐다. 내려가려 했다. 혹시 이런 소리 때문에 오해받으셨나요?" 해 갖고 아주머니를 집 안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딱 듣는데 갑자기 소리가 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엄마가 설명을 했죠. "여기 지금 복도에서부터 이쪽 안방에서부터 저쪽 방까지 막 누가 쿵쿵쿵쿵 뛰더라. 혹시 이 소리 듣고 그때 그러셨나요?" 하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갔었을 때도 그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여러 번 인터폰을 눌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3박 4 일인 걸 알았네. 네. 그래 갖고 '아 이거 위층이다. 아무래도 3 층에서 나는 소리로 오해하신 것 같다.' 해서 1층 아주머니랑 저희 엄마랑 3 층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3층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2 층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분들이 너무 이렇게 뛰는 소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나가서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죄송한데 쪼금만 자중해 주셨으면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니 3층 아주머니께서 실례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나요?" 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저하고 저희 아들 이렇게 둘이 살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재수생이어서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시다. 그리고 뛸 만한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되게 당황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이제 저희 라인에 1, 2, 3층 어머님들 다 이렇게 벙 찌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아무리 뭐 쥐가 있다 한들 그렇게 찻잔이 떨어질 만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해서 '아 이거 한번 다시 또 소리가 나면
우리 만나서 이 소리의 원인을 찾아봐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 간의 오해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인제 저희 가족 안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둘째 오빠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저랑 아빠랑 엄마랑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샤워하다 말고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왜 저래?" 막 엄마랑 "좀 애가 맛이 갔나 보다." 이러면서 "야 뭐 혼잣말을 왜 저렇게 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상해 갖고 인제 가족들이 다 그 화장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오빠가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저희는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저래?" "내가 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왜 자꾸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장난을 치냐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무슨 소리야." 막 하면서 인제 아무래도 연년생이다 보니 노발대발한 거죠 서로. 뭐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부터 시작해서. 음. 그리고 인제 엄마 아빠가 "아니다. 이사도라 우리랑 지금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오빠가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하다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웃은 사람도 없고 이사도라는 화장실 근처도 안 갔다고. 근데 오빠는 끝까지 저라고 믿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도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엄마 아빠가 인제 제 증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빠가 막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샤워를 다시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미친 게 분명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위에 남자 형제만 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방문을 딱 닫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들어가서 잠그고 그냥 문만 닫히면 잠그고 이게 습관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이어폰을 끼고 그때 인제 공부한다고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어 왜?" 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아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데 노크를 또 해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그러니까 "왜?"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어폰을 빼고 있었어요. '잘못 들었나?' 근데 진짜 노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니까 왜?"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제 방문을 열면 그 긴 복도가 보이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한 복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옆방이 둘째 오빠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 장난치는 거다.' 해서 둘째 오빠 방을 확 열었어요. 근데 오빠가 정말 자는 척이 아니라 내 사람이 기절했을 때 나오는 모습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깊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 갖고 내가 "야 일어나 봐." 해서 갔는데 저도 점점 갈수록 '아닌데 이거는 진짜 자는 건데?'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죠. "장난치지 마. 진짜 나도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오빠는 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자다가 "왜 쟤는 남의 방에 들어와서 봉창을 두드리나. 그냥 가서 네 하던 공부나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좀 약간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 갖고 방으로 딱 돌아왔죠.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탓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 이사도라가 장난쳤다." 저는 "이거 분명 둘째 오빠가 장난쳤다."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더니 둘째 오빠랑 저를 불러서 혼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너 아까 첫째 오빠랑 통화했어 안 했어?" 해서 "아 했다." 근데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해서 인제 그때 당시 콜렉트 콜로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 둘째 오빠랑 같이 있었거든요. "어 형 말해 봐." 하는데 "형
형! 이러다가 야, 전화가 수신이 안 되나 봐. 이상해.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아까 첫째 오빠랑 통화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너 형이 뭐가 좀 급하게 필요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말로는 저희가 장난을 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수신이 안 됐다. 그리고 내가 봤다. 둘째 오빠랑 같이 있었는데 둘째 오빠가 뭐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먼저 끊겼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첫째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거 지금 부탁해야 되는데 애들이 장난을 친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장난을 쳤다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듬성듬성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생겼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제가 그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반려묘가 유독 베란다 그 세탁실에서 하악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현관문 앞에서도 하악질을 하고 제 방에서 자다가 방문 앞에서 하악질을 하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얘도 참다 힘들었는지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나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저희 이모 집으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적응을 잘해서 살도 찌고 더할 나위 없이 아이가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반려묘랑도 잠시지만 이별을 하고 이 집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물 관련돼서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제 저희 집에 누수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 인제 둘째 오빠 방 옆이 옷방이었는데 둘째 오빠 방이랑 옷방 사이 그 벽이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그때 당시는 이 누수 잡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서 벽지를 다 뜯고 이게 어디서 새는지를 봐야 돼 갖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비가 또 네. 근데 또 이분들이 주말이라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아서 벽지를 다 뜯어 놓으셨으면 주말에는 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 상태로 다시 가셨어요. 정말 인제 저희 집이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져서 좀 그랬었는데 마침 아빠가 출장을 간다고 그때 엄마를 모시고 출장길을 가셨고 집에 둘째 오빠랑 저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오빠가 "야, 내 방도 지금 이렇고 옷방에 있는 옷을 다 꺼내 갖고 이제 안방에 잠깐 넣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이렇게 자다가 "야, 나 진짜 미안한데 네 방에서 자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공짜로 잘 수 없다. 숙박비를 내라." 이러면서 이제 또 티키타카 했죠. 이제 침대 밑에 오빠 이부자리 깔고 그리고 저희가 막 수다를 떨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가위에 눌린 거예요. 동시에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 갖고 서로 얼굴 한번 본 다음에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어요. 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자주 가는 단골이니까 거기 사장님이 "야, 니네 무슨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에요. 저희 지금 좀 무서운 일이 있어 갖고 나왔다. 근데 괜찮다. 다시 갈 거다." 이러면서 있는데 지갑이랑 뭐랑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정말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외상하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삼다수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들이들고 그거 갖고 인제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둘째 오빠가 "야, 너도 봤냐? 오빠도 봤어?" "어."
하면서 인제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눴죠. 이렇게 우리가 자는데 저는 머리가 그때 당시 똑단발이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얼굴이 자꾸 가렵더래요. 그래 갖고 '아 인제 또 이 새끼가 또 장난치는구나.' 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인제 좋게 얘기를 했대요. "야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인제 순간 오빠도 안 거죠. '얘 머리가 이렇게 안 긴데? 그럼 이건 뭐지?'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제 방 천장에서 이게 머리카락은 아니었대요. 검은 그 뭉게구름 있죠. 뭉게구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더니 오빠 얼굴을 싹싹싹 스쳤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오빠가 너무 놀래 갖고 가위에 막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저를 불렀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는 뭐 안 나오죠, 아무 목소리도. 그리고 이따 딱 일어났는데 그때 저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걸 봤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얼굴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저는 또 오빠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역시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또 장난을 치는구나." 자꾸 "오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계속 뭐가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왜 그 기름때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기름때가 뚝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우르르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깼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저희 오빠도 깬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자마자 뛰쳐나간 거죠, 집을. 그래 갖고 '와 인제 어떡하냐.' 너무 추운데도 정말 인제 맨발로 뛰어나갔거든요. 너무 추운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위에 눌리고 그게 꿈일지언정. 그래 갖고 '오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시계를 딱 보니까 지금 5시 반이다. "야 성당을 가자. 새벽 미사를 가자." 핸드폰도 뭐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깐요. 그러면 "이모가 올 것 같다. 그 이모네로 가자 우리가." "알았어." 하고 그 삼다수 물 외상하고 그거를 가지고 성당을 갔어요. 근데 인제 난리 났죠. 그 본당 신부님이랑 수녀님이랑 "니네 꼴이 왜 이러냐." 그리고 우선 저희가 새벽 미사에 왔다라는 거 자체가 놀라셨는데 저희 꼴도 인제 말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다 인제 이모 보고 같이 이모네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모 오빠랑 막 이사도라랑 우리 이거 봤다. 가위에 눌렸는데 이랬다." 그러니까 이모가 되게 단호하게 "그거 벽지 다 뜯어 놓고 집안 분위기 막 음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이또준지 있잖아요. 뭐 소용돌이, 아. 토미에 이런 거를 엄청 재밌게 보고 또 막 배틀로얄 이런 게 막 유행이었었어 갖고 "니네가 자꾸 그런 자극적인 걸 보니까 이 꿈도 그런 걸 꾸는 거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제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드려도 "아휴 니네만 할 때는 학업 스트레스로 뭐 악몽도 꾸고 다 그런다. 귀신은 무슨 귀신." 막 이러면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점점 제가 강도가 세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건강 체질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만큼 좀 시름시름 앓았어요. 저희 고양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 처음으로 제가 조퇴라는 걸 했어요. 오. 열이 안 떨어졌었나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인제 엄마랑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 방 그리고 세탁실 있는 베란다 안방은 햇빛이 짱짱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대낮에 너무 몸이 힘드니까 '한숨 자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게 왠지 스탠드를 켜 놓고 자고 싶다.' 해서 그 대낮에 스탠드를 켜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인제 무슨 뚝딱뚝딱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몸이 점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제 일어나야겠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 잠그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 방 문이 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나?' 하고 인제 제 침대에서 그 방 문틈이 딱 보이니까 시선이 글로 딱 꽂혔는데 엄마가 인제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밥 냄새도 나고. 그래서 '몇 시지?' 딱 보니까 완전 깜깜해진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렇게 크게 불렀는데 왜 그 우리 물속에서 얘기하면 멍멍한 그 소리가 있잖아요. 꼭 물에 잠겼을 때 내가 물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가 엄청 둔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도 소리가 안 들렸는지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계속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인제 뚝딱뚝딱 막 요리하는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제 주위의 모든 소리가 엄청 둔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먹먹하게 들린다. 네. 그래서 '뭐야? 가위인가?' 하는 순간에 누가 저쪽 끝쪽 안방에서부터 그 복도 있잖아요. 거기를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방문은 그 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오른쪽 귀에 누가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아직도 20여 년 전인데 이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게 내가 눈을 여기서 좀만 위로 올리면 이 형태가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지 않았는데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그려졌냐면 제 나이 또래 남학생인데 교복이 저희 때 교복이 아닌 거죠. 차이나 카라 교복 혹시 아시나요? 완전 옛날 영화 그런 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차이나 카라 교복인데 머리는 반삭을 하고 그 생김새가 정말 좀 저는 분명 눈을 돌려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 문틈 사이를 보는데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왠지 지금 내 오른쪽 귀에 숨 쉬는 애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 갖고 인제 막 너무 무서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리는 안 나오고.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숨을 쉬다가 허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노래가 정말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음.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음이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뒤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그 영화 군함도인가요? 네. 군함도에 나왔던 그 군함 군가가 있어요, 일본 노래. 그 노래였어요. 똑같은 노래였다고요? 네. 뭐야? 근데 저는 뭐 그런 군함에 관련된 뭐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그게 아마 군함도 거의 맨 처음 장면에 그 노래가 나와요. '나 저 노래 알아. 저거 내가 가위 눌렸을 때 나온 노랜데?' 이렇게 안 거죠. 근데 그게 군함 군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 인제 제 귀에 불러준 거죠. 그리고 전 기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까지 그냥 저녁도 못 먹고 엄마는 제가 자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기절한 거였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나 어저께 저녁에 가위가 눌렸는데 나 이 집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 좀 이상해." 하니까 엄마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볼게. 아빠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본당 신부님이 인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뒤늦게 인제 그 집을 축복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위한 인제 축복 기도도 해 주고 가시고 그랬는데 한 3주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저희한테 "인사드려라." 이러고 "네, 안녕하세요." 하고 둘째 오빠랑 저랑 어디 나가서 잠깐 있다 오라고. 그래서 "왜?" 그랬는데 "아니, 잠깐 나갔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진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까 그분 누구셔?" 하니까 "아, 어느 법사님이신데." 인제 하면서 알려준 거죠. "너네가 자꾸 뭐 귀신 봤다 그러고 그냥 이래저래 찜찜해서." 근데 막 그때 진짜 둘째 오빠랑 저랑 엄청 깐족됐어요. "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막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막 이랬는데 법사님을 불렀으니. 법사님을 불렀으니. 근데 인제 그분이 무슨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인제 그렇게 하고 엄마가 되게 좀 깊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정말 또 운이 좋았는지 저희 아버지가 인사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저희가 다시 내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갖고 서울에서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너무 좋으니 집을 딱 내놨는데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옮기기 전에 생각보다 더 빨리 그 집이 나가서 임시 거처를 구해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인제 그 집에서 들어올 때도 다이나믹했는데 나갈 때도 다이나믹했던 게 짐을 막 다 싸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 집 정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다이나믹한 집이었다.' 하면서 인제 딱 나가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갔거든요. 제 방에서 뭘 좀 가져갈 게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인제 박스를 이렇게 딱 들고 두 손이 묶여 있으니까 어깨나 이런 데로 이렇게 현관문을 탁 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밀어 갖고 싹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 닫는 것처럼 바람도 안 불었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세게 닫혀 갖고 제가 오른쪽 발목이 찢어졌어요. 원래 그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 아닌데. 네,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사 가는 날 또 병원 가서 꼬맸어요. 이야. 그래서 '와, 이 집 진짜 정 떨어진다.' 막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새 집을 구하기도 전에 인제 그렇게 일사천리로 해서 저희 표현은 도망 나오게 된 거죠. 도망을 나왔는데 인제 임시 거처에 인제 있을 때 저희가 인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었어요. 막 햄버거를 먹다가 이제 둘째 오빠 친구가 다 내 친구고 내 친구가 둘째 오빠 친구니까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째 오빠 친구 중에 그날 왜 그 바다 여행을 같이 간 멤버 중 한 명이거든요. 네. 방글이 오빠라고 별명이 방글이에요. 정말 그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생겨서 방글인데 그 오빠가 "야, 너네 그 이사 바로 사람 구해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말 내놓자마자 바로 들어왔어." 이래 갖고 "아, 그렇구나. 근데 너네 다시 그 집 갈 일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일 없지. 아, 그 집 이상해. 여러모로 이상해." 근데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진짜 갈 일 없지?" 해서 "없다니까." "근데 왜?" 하니까 "나 니네 집에서 귀신 봤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저랑 둘째 오빠가 그 가위 눌렸던 얘기를 가족 말고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 누설하지 말라고. 그냥 잠깐 나쁜 꿈을 꿨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변에서 이제 이모랑 엄마랑 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방글이 오빠가
나 니네 집에서 귀신 봤어. 이사 놀아 방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봤는데 하니까 그날 이제 저희 밤에 학원이 끝나고 저희 둘째 오빠가 어딜 들렸다 간다 그래 갖고 저를 방글이 오빠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집 앞까지만 좀 데려다 줘라. 나 좀 여기 어디 들렸다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글이 오빠가 저를 데려다 준 거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라인이 있으면 그 가운데가 다 통유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딱 봤을 때 창문 하나가 제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제가 이제 그 현관문 들어가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딱 보고 잘 들어갔군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니에요. 창문에서 오빠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뒤돌아가는데. 그래서 아니 이제 저희 딴의 표현으로는 아니 이 자식이 이럴 놈이 아닌데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창문에 제 방 커튼이 하얀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어떤 남학생이 오빠를 진짜 죽일 듯이 쳐다봤대요. 정말 분노에 가득한 얼굴로. 근데 거기서 저희가 또 난리가 났었던 게 방글이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교복이 우리 교복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차이나 카라지 하니까 너도 봤냐?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진짜 햄버거 먹다 말고 저희가 막 경험했던 걸 다 얘기했어요. 오빠 그 집 이사 갔을 때 이랬고 둘째 오빠랑 막 우리랑 이랬고 막 이사도라랑 이랬고 막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가위 눌렸을 때 이거를 엄마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방글이 오빠가 똑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엄마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이래갖고 방글이 오빠도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본 그 귀신을 봤대.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저희 엄마하고 아빠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아빠가 출장이 되게 잦았잖아요. 근데 아빠도 이상하게 안방에서 자면 그렇게 가위에 눌렸대요. 그래서 아우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아빠보다는 이제 엄마가 생활을 더 많이 했으니까 저희 집이 그 집 딱 여름에 들어와서 가을쯤부터 가전제품이 새 가전제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대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마가 경험했던 거는 분명 밖에서 누가 도어락을 눌렀대요. 띠띠띠 띠리리 했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는데 현관문 센서가 딱 켜지고 그러면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에서 빨래를 이렇게 하면 그 세탁실에 들어가서 빨래를 딱 꺼내려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숙였대요. 근데 왜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동그란 데에 비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 비쳐서.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저희 이제 성당에 엄마가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 절친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을 복희 이모라고 할게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약간 이런 샤먼 쪽은 아닌데 영적으로 뭐가 되게 세셔서 가끔 그런 걸 보고 느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 이런 일이 자꾸 있고 뭔가 이 집은 범상치가 않다 이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엄마랑 이모들이랑 막 이제 아주머니들은 사우나를 자주 가시니까 이제 사우나를 가셨다가 저희 집에서 차 한잔을 하시고 복희 이모가 낮잠을 주무시게 된 거예요. 네.
내 이모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소파에서 눈을 딱 감았다 떴대요. 근데 집이 물난리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눈을 또 감으셨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대요. 근데 물이 반쯤 차 있더래요. 그래 갖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 갖고 눈을 다시 감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긴 복도 있죠? 거기서 아이들이 한 7-8 명이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다니. 근데 그 복도만 뛰는 게 아니라 막 중구난방으로 벽도 타고 천장도 왜 약간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떼지어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 형태가 약간 이모 말로는 지네 같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화를 내셨대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그래서 이모가 화를 내고 딱 봤는데 맨 앞에 키는 정말 아이였대요. 한 3-4살 되는 아이? 근데 얼굴이 노파더래요. 저희 엄마가 그 세탁기에 비춰진 그 할머니랑 생김새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 노파가 복희 이모를 이렇게 보더니 "얘들아 가자." 하더니 그 세탁실로 싹 사라졌대요. 세탁기 있는 데로. 뭐야? 그래 갖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저희 가족이 모이면 그때 당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왜 정말 쭈삣쭈삣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거기는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수소문 끝에 물어서 그 법사님 같은 분 모시고 와서 뭐라고 하죠? 퇴마라 하나요? 암튼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집도 인제 일찍 나갔잖아요, 내놓은 거에 비해. 근데 인제 이게 다음 분들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종교를 물어봤대요.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 "왜 종교가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인제 여기 성당도 있고 정말 유명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다." 근데 저희 무교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갖고 이사 나오고 인제 그 계약서 하고 뭐 하는 날 다시 한번 그 빈집 상태에 이거를 해 줬다 하더라고요. 아, 법사님이. 네. 법사님 불러서 이거를 해 주고 저희 엄마는 이제 기도하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다음 분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인제 그 집이랑 인연이 거기서 끝났는데 문제는 저희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성인이 돼서 가끔 거길 지나가요. 저희 층에 저희 집만 공실이에요 항상. 매번. 그걸 어떻게 알죠? 커튼이 없어요. 커튼이 없고 그리고 인제 저희 둘째 오빠가 가끔 부동산 인제 다 성인이 돼서 집을 구하다가 이제 한번 물어봤대요,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예전에 그 신축 빌라 거기 아직도 좀 자리가 있냐?" 있다고. 근데 인제 거기는 단기 임대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예요? 뭐 몇 층이에요?" 했는데 딱 저희 2 층 203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시겠냐고 "여기는 단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 가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둘째 오빠는 그 집에 갇히는 꿈을 꾼대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그런 집이었습니다. 야,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통수에 소름이 얼마나 지금 돋았는지 몰라요. 정말요? 조금 힘들었는데. 자, 그 집에 그 방위가 어디였죠? 남양집이었나요? 뭐. 남양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남향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이했던 게 그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 말고요. 거실에도 인제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로 그 건물들이 붙어 있었냐면 저희 집 창문을 딱 열고 손을 이렇게 뻗으면 그 옆 건물이 만져질 정도로. 그래서 햇빛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집에 양기가 들어와야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그게 인제 음기를 또 불러온다 뭐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정말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았고 이제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약간 그 뒤로는 풍수지리 같은 거를 책도 사서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집을 잘못 들어오면 왜 폐가망신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있구나.' 뭐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사 다니실 때 그런 것 좀 보고 들어가셨었어요. 그리고 일단 "햇빛 들어오는 집이 최고다." 음. 뭐든 간에 아.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같은 집이라도 그러니까 이사도라 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를 그 기운을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누르고 들어간 집은 엄청 잘 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렇게 도깨비터 같은 곳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기운이 세신 분들이 가면 근데 저희 그 천주교지만 여기서도 그런 저희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터가 센 곳은 보통 무속인 분들이 가면 그 터를 누른다 하잖아요. 네. 근데 천주교에서도 물론 모든 그렇진 않지만 이제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이제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어디 인제 딱 가면 "아 여기 터가 너무 세서 안 좋은 곳이다." 하면 "괜찮다. 우리 성직자들이 가면 그 터는 성스러운 곳이 된다." 음.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정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 터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가서 그 터의 기운이 뺏겨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적인가? 아. 태적이는 그건가요? 아이 귀신. 근데 복희 이모 말로는 그 노파가 아이들을 막 끌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봤는데 구남도 군가 막 그런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 방글이 오빠의 목격담 그리고 이사도라 님의 목격담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합해서 종합해서 추론을 해 보자면 네네. 그 학생 영가가 일제 시대 때 구남도로 강제징용으로 납치돼서 끌려간 학생이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살았던 집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학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였고. 그러면 너무 슬픈 사연이네요. 야,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저는 그 군함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 첫 장면이 학생들이 탈출을 하다가 다시 잡혀서 군함도로 끌려가요. 아, 근데 그 배 위에서 확성기로 그 군가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그게 소름이 얼마나 돋았는지 몰라요. 그 노래가 제 귀에 허밍으로 했던 노래가 군함 군가라는 걸 그 영화관에서 그 순간 알았어요. 야, 그 순간에 얼마나 소름 끼치셨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시간이 엄청 지났을 때 인제 간격이 좀 있을 때 본 영환데도 제가 그 가위 눌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게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목격한 걸 보면 그 학생 연가가 한이 정말 깊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말이라도 잘 건네줄 걸 그랬네요. 아, 아닙니다. 그 어떻게 말을 건네요. 근데 정말 무서워서 기절했거든요. 진짜 와 진짜 실감나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는 못 내보내지만 지금 우리 이사도라님께서 그 집 건물의 사진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네. 야 집이 조금 구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되게 특이하고 저는 그냥 이거 '와 뭐야. 에이.' 그냥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쌈무이님 사진 제가 보내드린데 제 방 창문이 그 하얀 색깔 테두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 오보 같은 거 좀 찍혀 있어요. 그러네요. 와 이게 뭔가 했네. 그래서 저는 '먼지인가? 햇빛인가?'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오보 같아요. 야 오브인가요? 오브. 오브. 야 그래서 무서웠고 아직도 거기 지나가면 좀 무섭습니다.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조금 근데 1층 아주머니 빼고는 많이 이사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이사도라님의 사연 너무너무 실감나게 잘 들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아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소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둘째 오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둘째 오빠요? 둘째 오빠는 그냥 가출해서 응?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가출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매번 농담으로 그러니까 저만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이 아들 새끼들 다 필요 없다. 키워 놓으니까 가출이나 하고. 그러니까 인제 부모님과 같이 살진 않지만 각자의 인생을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이죠. 제가 저희 오빠들한테 뭐 앙금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봤습니다.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사도라님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쌈무님. 네,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삼바. 삼바.